것이 그리워지는 소비자도 있어요. 요즘엔 사람들이 그런 시계보다 마침내 장인의 마음을 움직여 조명희 씨는 자신의 작품에 전통적 소재의 아이디어를 반영한다. 네, 아이디어는 많이 떠올라. 들어오는 순간 아, 저거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뭔가 되어 있는 것보다 왜 로우 머티리얼 있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 이렇게 널려져 있는 거. 이런 걸 딱 볼 때, 쟤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서 되게 익사이팅해지거든요. 너무 이뻐요. 어차피 잠금새는 백에서 꼭 있어야 하는 거고, 그렇다면 어떤 걸 할까 이렇게 찾는 와중에 이런 심볼이 들어가는 것도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거 많이 썼잖아요. 뭐 거북이는 장수하고, 뭐 부엉이는 돈을 불러다 주고, 뭐 박쥐는 뭐 이런 행운을 가져다 주고, 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 동물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심볼화해서 이렇게 자물쇠에다 쓰는 것도,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이 백을 하나 사갈 때 그냥 뭐 쓰고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 콜렉트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스토리텔링 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열정으로 가득 찬 조명희 씨의 삶에도 시련은 있었다. 그 때문에 방황도 했다. 하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숨겨진 재능이 발굴되었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다. 가방 디자이너가 된 거는 사실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제가 물론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무용을 하다가 그만뒀지만 만약에 그만두고 내가 다른 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저한테로 이제 다가왔던 거는 물론 주위에 환경 탓도 있었겠죠. 언니가 이제 먼저 핸드백이랑 구두 디자인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는 거부감이 없었다라는 일단 얘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제가 입문을 했던 것 같은데, 1986년 전공도 하지 않고 남들보다 늦게 패션계에 입문한 조명희 씨는 액세서리 디자이너로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자리를 잡고 승승장구했다. 가는 곳마다 실력을 인정받았다. 액세서리 디자이너로 정점을 찍던 시절, 조명희 씨는 1996년 돌연 유학을 결심한다.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학비를 이제 조달해서 쓰고 그랬죠. 근데 겨울에 너무너무 추운데 손이 꽁꽁 얼잖아요. 그럴 때 마켓은 이제 야외잖아요. 야외인데 거기다가 철로 가게를 다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만 주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땅만 주면 거기에다가 스스로 혼자 가게 하나를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디자이너로 실력을 인정받은 조명희 씨.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녀의 디자이너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영국 아트스쿨을 거쳐 센트럴 세인트 마틴 예술대학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이미 30대 만학도였던 조명희 씨는 여느 고학생처럼 유학 생활을 했다. 돈이 없어가지고 6개월 동안 햄버거를 먹어가지고 나중에 위가 고장이 나가지고 물 한 모금 입에 댈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으로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한의원 가가지고 한 거의 1년 동안을 치료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햄버거, 라면 이런 거는 정말 입에도 안 되고, 지금도 제가 안 먹는 건 햄버거하고 라면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걸 사 먹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돈 아껴가지고 책 하나 더 사고 싶었고, 그런 돈 아껴가지고 미술관 구경 한 번 더 가고 싶었고, 뭐 이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불현듯 떠난 영국행은 스스로 찾은 가난과 배움의 시간이었다. 죽음과 재탄생 사이의 터널을 주제로 졸업작품전을 한 후 조명희 씨는 센트럴 세인트 마틴 예술대학 패션 디자인과를 차석으로 졸업했다. 제가 유학을 간 거는 열정 때문이었어요. 무엇인가에 대한 갈구, 더 배워야 되겠다, 더 알고 싶다. 그런데 그 선택이 저는 해외였던 거지, 어떤 사람은 더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를 위해서 다른 쪽 방향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학이 필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나는 한국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서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리고 독창적인 걸 나한테 못하게 하지? 다른 데선 독창적인 걸 어떻게 하나? 그걸 알고 싶었던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물꼬를 트기 위해서 제가 유학을 갔던 거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유학이 필수라는 생각은 전 하지 않아요. 졸업 후 영국에서 개인 전시회를 열었고 자신의 브랜드로 개업을 했다.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백화점 입점. 조명인식 긍정의 모험은 계속되었다. 그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이제 좀 어슬렁거려 봤어요. 그랬더니 그 판매 사원이 이걸 보고서 이거 굉장히 독특하다. 어디서 났니? 어디서 샀니? 이렇게 물어보길래 사실은 이제 제가 디자인한 건데 바이어한테 좀 이렇게 보여주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하다. 좀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연결을 시켜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그녀의 브랜드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곳곳 백화점에 매장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이 탄탄대로만은 아니었다. 제 어떻게 보면 서포터 언니 회사가 좀 안 좋은 그 경영난에 이제 시달리게 됐고, 저는 이제 막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자금을 대줄 수 있는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제 막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바이어들이 좋아하고 고객과 소통을 막 시작했는데, 소비자들이 이걸 좋아가지고 이메일까지 오면서 그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저하고 하기 시작했는데, 자본이 저한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정을 좀 이걸 뒤로 미루고 내가 그 컨설트라는 그 컨설턴트로서 좀 일을 하면서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컨설턴트는 조명희 씨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그녀는 모기업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매출액을 높이는 1등 공신이 되었다. 지금도 디자이너 조명희 씨는 개인 작가이면서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겸하고 있다. 근데 저 도표를 보면 누가 봐도 선택과 집중은 안 되어 있는 게 분명해요. 스타일 수를 조금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브랜드를 더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이걸 드러낼 건지, 그것이 기획과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정말 종합적인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저희가 쭉 매주 한 번씩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나올 것 같아요. 어떤 한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